이 시간에는 110페이지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이제 이런 순서대로 또 하나씩 해요. 자, A번이요. 이렇게 이제 같은 뜻이 되는 문장에서 이제 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또는 같은 뜻이 되는 문장을 이렇게 나란히 적어 놓고 연결이 제대로 된 거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러면 빨리 윗문장, 아랫문장 대조부터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데 윗문장에 retreat를 밑줄 치세요. retreat가 밑에 단어가 바뀌어서 got이라는 단어가 있고 빈칸에 알맞은 말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윗문장의 reach는 뜻이 도착하다예요. 우리는 정오에 그 마을에 도착했다. 결론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거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reach는 한 단어로 타동사예요.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그런데 g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뒤에 이제 전치사를 써라 이 말은 get이라는 단어가 도착하다라는 뜻일 때는 자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단어를 써줘야 전치사를 써줘야 reach하고 바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to예요. 그래서 get to 해서 여러분들이 도착하다 이렇게 이제 암기해야 되고 또 도착하다라는 표현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arrive. 근데 arrive도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arrive at 또는 arrive in 이렇게 써주면 또 이제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와 타동사. 우리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배울 텐데 본 수업 시간에 거기서 바로 이제 이런 게 되는데 이렇게 전치사랑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답은 to. 그러니까 이제 수거처럼 외우세요. get to는 reach랑 동의어다. 2번 또 대조를 해보니까 주어는 똑같고요. 클래식 뮤직도 똑같은데 동사에 이제 변화가 왔죠. 근데 위에 like라는 단어가 빠지고 밑에는 비동사에 fund라는 단어가 추가가 돼 있죠.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랑 관련된 동의어가 이거예요. be fond of. 이건 뭐 어떤 문법적 성격보다도 그냥 수거로 외우면 돼요. be fond of가 뭐뭇을 좋아하다. 해서 답은 전치사 of. 3번 윗문장에서 not near가 아랫문장에서 사라졌죠. not near를 밑줄 쳐봐요. near가 전치사할 때는 뭐뭐 근처에거든요. 그러면 근처가 아닌 내 집은 학교 근처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단정적으로 근처가 아닌 그러면 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답은 far from. far from. 그러면 뭐뭐에서 거리가 먼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도 있는데 그냥 직접적인 뜻은 이거예요. 뭐뭐에서 거리가 먼. 답은 from. 다음에 4번은 구조가 이제 많이 변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대조보다는 윗문장, 아랫문장 이렇게 이제 대조보다는 먼저 윗문장부터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그녀는 뒤로 가요. A basket full of roses. 장미로 가득 찬. 거기 full of roses를 괄호를 치세요. 여기 앞에 있는 basket을 수식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관계대명사와 관련이 되니까 앞으로 관계대명사 문제를 또 풀겠지만 관계대명사는 이제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녀는 장미로 가득 찬 바구니를 운반하고 있었다. 또는 지니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밑에 보면 그녀의 베스킷, 그녀의 바구니는 장미로 꽉 차 있었다. 이러면 비슷한 말 되겠죠. 그래서 아래 문장 보고 그냥 수거 하나 기억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 field라고 field의 과거분사가 나와 있죠. be filled with 이렇게 수거로 외우세요. 뭐뭐로 가득 차다. 그리고 또 동의어로 be filled with 동의어 be full of 이렇게 여러분들 수거로 암기하면 돼. 답은 with. 5번 나는 저녁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는 잤다. 저녁을 먹지 않고 자러 갔다. 이 말이죠. 밑에 보니까 자러 갔다를 앞에 썼어. 저녁을 먹는 것 없이 이러면 되죠. 빈칸 뒤에 eating이라는 단어에 ing를 붙였죠. 그 말은 이 자리는 전치사겠구나. 그 대신 부정의 의미를 가진. 그래서 5번 답은 without이에요.
with하고 out을 붙인 건데 without 요게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예요. 답은 without. 그리고 전사 뒤에 ing 나오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전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런 eating 이런 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한다 했어요. 다음에 6번 is covered with를 밑줄 치세요. be covered with 수거로 외워야 돼요. 뭐뭐로 덮여 있다. 그 운동장은 눈으로 덮여 있다. 근데 밑에를 보니까 there is, there라는 유도부사를 사용했거든요. 이 문장의 주어는 snow예요. 눈이 있다. 그러면 그 운동장 도처에 이렇게 가면 되지. 답은 over고요. 이렇게 두 단어 합쳐서 전치사예요. all over. 이렇게 합쳐서 뭐뭐 도처에, 뭐뭐 각지에.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그러면 세계 각지에, 세계 도처에. 여기는 all over the ground. 운동장 도처에는 눈이 있었다. 이러면 이제 제일 가까우니까 답은 over. 그 다음에 7번은 잠깐 놔두고 8번 보세요. Tom started rest but을 밑줄 쳐요. 근데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나왔고 앞에도 보니까 주어 동사 왔죠. 그래서 여기 but은 등위 접속사로 뒷문장 전체와 앞문장 전체를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거든요. 역접의 뜻을 가진. 탐이 마지막에 출발을 했다. 그러나 탐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 이 말이겠죠? 마지막에 출발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했어. 역접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뭐냐? 이건데 밑에를 보니까 맨 앞에 자리에다가 써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라. 그러면 이 자리는 종속 접속사밖에 올 수가 없어요. 종속 접속사가 역접의 뜻을 가지면 그런 거를 양보의 뜻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접속사 중에 양보의 뜻을 가진 것들은 대부분 다 부사절 접속사인데 양보의 뜻을 가진 접속사다. 그러면 양보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놓으세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서 답은 도우가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우의 동의어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접속사가 도우예요. 양보의 이 뜻의 제일 기초적인 단어가 이거.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의 역접은 종속 접속사상에서 양보와 뜻이 같은 거다. 통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탐이 마지막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도착했다. 다음에 9번도 잠시 두고요. 10번 보세요. The horse moved no more. no more 밑줄 쳐요. no more는 뜻이 이거예요. 더 이상 뭐뭇이 아닌. 자, 그런데 영어에서 요 단어 있죠. no. no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not any. 이렇게 두 단어로. 그러니까 no more 같은 경우는 not anymore.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not을 이제 문장에다 쓰려면 부정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번에 moved가 일반 동사니까 not을 앞으로 보내서 부정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동사 did를 쓰고 not을 붙인 다음에 동사 원형 쓴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리는 anymore가 답이에요. 자, 이런 변화도 연습을 꼭 해둬야 되고요. 다음에 11번 all day long 밑줄 치세요. 그게 수거예요. 하루 종일이란 뜻으로. 그는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일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래서 A에서 B까지가 from A to B거든요. 그래서 답은 from 뒤에 to 이렇게. 그런데 이제 A에 아침이 왔고 B 자리에 밤이 왔으니까 시간이 왔죠. 시간이. 그럼 A에서 B까지 할 때 A와 B 자리에 시간이 나오면 여기 to 대신에 till이나 until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앞에 빈칸은 from이고요. 뒤에 빈칸은 to나 till이나 until을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특징은 morning 앞에다가도 관사를 안 붙였고 night 앞에다가도 관사를 안 붙였거든요. 이런 표현을 묶어서 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from morning to night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안 했던 문제가 7번과 9번인데 7번과 9번은 칠판에 써가면서 할 테니까 그 변화된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먼저 7번부터요. 거기 7번을 보면 he is 그 다음에 어가 나오고 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단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스피커예요. 그리고 이제 명사 앞에 굿은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고 형용사 앞에 베리는 부사로 또 굿을 수식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 of English 이렇게 온 거야. 그는 영어를 아주 잘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변형을 시켜라 라고 했고 해서 he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English가 이제 바로 중간에 껴 있고요. 마지막 두 단어 추가해라 이거고 9번에 the news가 주어고요. 소식 didn't surprise did가 조동사니까 surprise가 동사 원형이 돼 있고 surprise의 뜻 정확하게 외우세요. 놀라게 하다. 그리고 이제 목적어 자리에 us라고 돼 있는데 아래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던 us가 주어 자리에 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론은 수동태 고치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문장의 특징을 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칠판에 적으면서 하는 이유가 관계를 좀 따져가면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윗문장에서 이 마지막에 of의 목적어였던 English는 아래 문장이 여기에 이제 와 있으니까 내용상 이제 성립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장의 동사 자리가 비어져 있거든요. 근데 윗문장을 쭉 봤더니 비동사 다음에 어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말인데 이 중에서 이 스피커라는 단어는 ER만 빼버리면 동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피크라는 단어를 바로 동사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크는 언어명을 목적어로 취한다고. 그리고 시제가 현재니까 여기다 스피크를 쓰면서 s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칠판 필기를 한 거예요.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형용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았는데 명사가 문장 변화가 돼서 동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사를 수식을 하던 형용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굿을 여기다 변형을 시켜서 부사로 써줘야 돼요. 한 번만 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건데 명사가 동사가 돼버리면 형용사는 부사로 변해야 자기가 꾸미던 단어, 내용, 동사를 수식을 한다 이 말이야. 아까는 명사 수식했는데 명사가 동사로 변해버렸으면 굿은 부사로 변해야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굿이 부사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용사를 수식하던 베리,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했는데 형용사가 부사로 변했어. 그러면 베리도 부사를 수식하는 거로 변해야 되는데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또 부사잖아요. 그래서 베리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굿만 형용사로 well로 바꿔주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는 영어를 아주 잘한다. 이렇게. 품사의 아주 기본적인 변화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익히라 이 말이에요. 방금 그 설명 잘 활용해서 각 품사의 용법들을 익혀놓고 자, 다음 9번 문제. 목적어를 주어로 내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수동태로 고치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제 목적어가 주어가 됐어. 그럼 이제 동사 자리에 뭘 써야 되냐면 동사를 수동 형태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BPP잖아요. 그 다음에 did를 보니까 시제가 과거고 주어가 위에요. 그러면 위에 맞는 비동사는 안데 did가 과거니까 were를 써야지. 그리고 이제 surprised를 써주면 BPP가 됐죠. 근데 윗문장이 부정문, 아랫문장엔 비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not을 붙여요. want. 그리고 surprised. 그리고 이제 주어를 뒤로 빼서 by라는 전사를 써주고 the news. 이렇게 써주면 완벽하게 이제 수동태가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수거를 하나 외워야 돼요. 아까 뭐뭐로 뒤덮이다 할 때 be covered with 할 때 with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수동태로 고칠 때 by를 쓰는 게 아니고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와 관련된 수거가 있거든요. 수동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를 해야 돼요. 바로 이 경우는 이게 수거예요.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해서 at이 정답이에요. 이때 at이 바로 by 대신에 쓴 at이에요. 그래서 수거로 be surprised at 해서 이렇게 외워요. 뭐뭐에 놀라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0페이지 문제는 다 풀었고, 이제 111페이지. 이게 이제 35페이지와 중복이 많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 35페이지는 사실은 전사 중에 제일 기초적인 전사들 주로 넣어놨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좀 실전에 가까운 문제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그 중에 일단은 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이론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전사 문제랑 관사 문제가 좀 맞물리는 문법 부분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불러요. 신체 부위 표시 방법 이라고 해서 문장을 통째로 적어줄 테니까 봐요.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그리고 전치사를 쓰고 바로 여기. 이때는 반드시 덜을 붙여야 돼요. 실제 시험 문제에 여기다가 소유격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틀려요. 이 문장은 소유격을 쓰면 안 되는 문장이야. 소유격의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요. 형태를 목적어로서. 그리고 소유격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는 정관사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관사와 연결되는 문제라고. 그리고 이제 전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니까 여기 이 자리에 바로 신체 부위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르기를 신체 부위 표시 방법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해석부터 조심해요.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여기 목적어를 소유격으로 해석해요. 뭐뭐의. 그리고 이렇게 붙여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소유격의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사 바로 앞에 자꾸 소유격을 써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영어상으로 쓸 때는 이 자리엔 소유격을 쓰는 게 아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두고. 자, 그 다음에서 이제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소유격 자리에 정관사를 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 전사를 뭘 쓰냐? 이 문제가 남죠? 뭘 쓰냐면 동사의 뜻에 따라서 전사가 변해요. 그런데 신체 부위 표시 방법에는 동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치다, 때리다류, 잡다 의 의미에 갖는 비슷한 동사들, 보다 이렇게 이제 뜻을 크게 세 개로 나눠요. 그 동사에 맞게 전사를 하나씩 써서 암기를 해 놓으면 그걸로 이제 공부가 마무리가 되는 거야. 치다니까 어떤 신체 부위의 위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사 on을 써요. 잡다, 신체 부위의 옆을 잡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세요. by. 보다, 어떤 신체 부위의 안, 눈 안을 들여다보다. in. 이런 식으로. 전사의 가장 기본적인 뜻과 동사를 연결시켜서 위를 치다, 옆을 잡다, 안을 보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아요. 바로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거기 있으니까 이걸 안 배운 분들은 해당되는 문제는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배웠으니까 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찾아가지고 풀어보고요. 자, 또 하나. 재료와 제품과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세요. be made, make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수동형으로 주로 써요. be make라는 단어를 이렇게 수동형으로 주로 쓰고, 수동형으로. 그리고 꼭 make만 수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뭐 changed 다 수동태로 쓰긴 쓰되, 뭐 build의 과거분사로 built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여기에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비슷한 류의 의미인데, make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을 이렇게 이제 수동태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자리에 전사가 뭐가 들어가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 자리에 전사가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위에 표현과 아래 표현은 거의 이제 같은 표현이라 보고 여기를 잘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헷갈려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뭐가 오는지. 주어 자리에. 먼저 위에 거부터. 주어 자리에 제품이 와요. 그러면 전사 뒤에는 재료가 오겠죠? 자, 또 아래. 주어 자리에 재료가 올 때가 있고 전사 뒷자리에 제품이 올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사가 수동형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전사를 단순하게 외우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주어 자리에 제품이 오냐 재료가 오냐를 따져요. 그리고 어떤 문장이든 간에 요 제품은 이 재료로 만들어진다. 또 요 재료로 이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윗문장과 아랫문장은 같은 건데 전사의 목적어 자리에 제품이 오냐 전사의 목적어 자리에 재료가 오냐를 먼저 확인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확인이 됐으면 아래 걸 먼저 외우세요. 아래 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주어인 이 재료로 이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재료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요때 요 제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변화된 결과물이다. 저 재료가 변화된 결과가 이거다. 변화된 결과. 이 말을 외워놓고 관련된 전사를 외우세요. 변화된 결과가 올 때 앞에 쓰는 전사가 into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into 뒤에는 변화된 결과가 온다. into 뒤에는 변화된 결과물이 온다. 요걸 기억해둬요. 그래서 into를 먼저 외워.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때 주로 많이 했던 거예요. 뭐냐면 물리적 변환이 화학적 변환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라는 건 사람의 힘을 가해서 이 재료로 이걸 만드는 거고요. 화학적 변화는 말 그대로 어떤 매개체 같은 걸 통해서 요 재료로 이걸 만드는 거니까 사람의 힘을 가했으니까 물리적 변화라는 건 요 재료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얘 재료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요. 재료의 성질은 그대로인데 화학적 변화라는 건 요 재료의 성질이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어떤 물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학적 변화는 재료의 성질이 변한다. 이걸로 물리적 변화냐 화학적 변화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떠올려요. 물리적인 힘, 사람의 물리적 힘 이걸 떠올려서 성질은 그대로겠구나. 그때 어부가 답이에요. 물리적 변화는 어부고요. 화학적 변화할 때는 바로 프람을 쓰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할 때는 어부, 화학적 변화할 때는 프람. 그리고 뒤에는 재료가 온다. 요걸 이제 명심을 하세요. 자, 그래서 전사랑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추가로 설명을 했는데 자, 이제부터 해요. B번 겹치는 문제는 다 빼고 푸는 거예요.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B에 3번, 4번, 13번 이 세 문제가 신체 부위 표시법이랑 관련되는 거예요. 자, 해서 해요. 3번 look, 보다죠? 해서 in이 답이고 4번 hit, 치다, 때리다죠? 답은 on. 13번 held의 원형이 hold, hold가 잡다예요. 그 농구할 때 홀딩 파울이라는 거 있잖아. 사람들 잡는 거. 잡아가지고 파울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held가 바로 hold의 과거형, 잡다. 잡다니까 답은 by. 자, 그러면 다시 3번에 전사 in 뒤에 the eyes. 4번에 전사 on 다음에 the head. 지금 정관사 더를 보란 얘기예요. 13번에 by 다음에 the sleeve. 이렇게 됐죠? 그리고 목적어를 소유격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석 연습도 하세요. 자, 3번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 자, 4번 그는 나의 머리를 때렸다. 내 머리를 쳤다. 자, 13번 그녀는 그 소년의 소매를 잡았다. 슬리브가 옷 소매. 자, 다음 또 표시해봐요. 성격 같은 거 묶어줄 테니까 6번
18번, 20번. 이게 바로 이제 재료와 제품과 관련된 거예요. 자, 6번.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치즈가 제품이고요. 우유가 재료예요. 보세요. 치즈가 제품이고 우유가 재료라고. 그러면 답은 of 아니면 프롬이구나. 근데 우유는 액체잖아요. 사람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걸 화학적 변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유의 성질은 변하는 거죠. 답은 프롬이에요. 자, 다음에 18번. 다만 이제 18번은 구조가 하나의 구조가 더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어차피 빈칸 뒤에 스톤이 재료일 거 아니에요. 그 빈칸에서 괄호를 열어요. 그래서 빈칸 이하가 made made 앞에서 괄호를 열어요. made 이하가 house를 수식해요. 그래서 house하고 made 사이에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house가 지금 주어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one이 재료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집하고 돌이니까 집이 당연히 이거지. 제품. 돌이 바로 이거고. 집을 만든 재료가 돌. 돌로 집을 만드는 건 물리적 변화지. 해서 of가 답이에요. 답은 of. 이게 바로 물리적 변화. 돌로 만들어진 집. 자, 20번. water가 있고요. 빈칸 뒤에 steam이라고 나왔죠? 물하고 증기라고 되어 있는데 뒤를 보니까 by heat, 열에 의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열에 의해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펄펄 끓으면서 수증기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재료 제품 그건 아니지만 열에 의해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니까 수증기가 바로 변화된 결과라 이거지. 해서 into가 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20번. 물은 열에 의해 증기로 변한다. 물이 증기로 변했죠? 증기 밑에다가 써놔요. 스팀 밑에다가 변화된 결과. 이럴 때 바로 into라는 전사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이 되는 걸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거 10번 보세요. I shall be well. well이 형용사로도 쓰여요. 그때는 건강한. 나는 건강해질 거다. 며칠이 지나면. 지나면이란 뜻을 가진 전사가 있는데 이런 기회에 외워요. 전사 in. in에 지나면, 지나서란 뜻이 있어요. 답은 in. 나는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자, 다음 15번 보세요. 뭐뭐로 유명하다가 수거로 be known for. 답은 전사 for. 한국은 긴 역사로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for. 수거 외우고요. 17번. 우리 조금 전에 한 건데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수동태에서 by 대신에 쓰는 전사 at. 지금 겹치는 부분 다 뺐어요. 다음에 21번. We have 4 lessons the morning. 그러면 아침에 4교시에 수업이 있다. 이거거든요. 답은 in the morning. 아침에. 22번. 아이들은 easily 괄호치고요. 아이들은 쉽게 장난감에 실증을 낸다. 이 말이 자연스럽겠죠? get tired of. 전사 of. 그래서 get 대신에 비동사를 써도 되거든요. 중요한 건 of를 써야 실증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be tired of. get tired of. 수거로 외워요. 뭐뭐에 실증을 내다. 23번 소풍 가다. went의 원형이 go죠.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이렇게. 답은 on.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거로 외우기를 go on a picnic. 소풍 가다.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되고. 자, 다음이요. 24번. The Han River는 한강. 한강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관통하여 흐른다. 이게 맞겠죠? through가 답이에요. 뭐뭐를 관통하여. 근데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 문장에 한해서는 이런 것도 가능해. 한강은 서울이라는 도심을 가로질러 흐른다. 이래도 여기에서는 가능하다고요.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through가 답이지만 across를 답이라 해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through랑 across가 무조건 동의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총알이 유리창을 관통했다. 그거는 관통하는 거지 가로지른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through를 써야지.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through도 across도 가능하다 이 말이고. 25번 나는 내 남동생보다 키가 더 크다 해놓고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2인치 정도. 이건 우리 이제 비교 구문에서 이런 거 간단하게 배웠어요. 전사 by.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by를 쓰는 거야. 2인치 정도 나는 내 남동생보다 키가 더 크다. 27번 from the plane. 비행기에서부터 라고 해석하는 건데 의역을 해서 비행기에서 보면 비행기에서 우리는 우리 아래쪽에 파란 바다를 보았다. 우리 아래쪽에 온통 파란 바다일 거 아니에요. 내 바로 밑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란 바다겠지. 끝도 안 보이는. 그래서 내 밑에 전체적인 걸 다 가리키는 거. below. 뭐뭐 아래, 뭐뭐 밑에 below가 답이에요. 28번 last summer. 지난 여름 부사 9. 나는 처음으로 수거예요. for the first time. 답은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해변으로 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사 문제까지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C번서부터는 접속사랑 관련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D번은 또 이제 접속사와 전사에 관련된 거, 또 관련된 수거 이렇게 되고 2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C, D, E는 접속사랑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이제 그 기초 시간에는 안 배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대신 직접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었다 하더라도 답을 거꾸로 공부를 하게 되면 본 수업에 대한 또 예습도 같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은 풀어보고 그리고 설명 듣고 답 맞춰보고 이러면서 이제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접속사 문제부터 풀기로 해요.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